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비가 내리며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4월 23일입니다. 요일은 수요일. 네,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늘은 수요일. 네, 지난주에 같이 진행하는 뉴스서치는 고정만 대표하고 스케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방송이 어려워서 오늘 방송 수요일 날 방송하기로 했는데요. 고정만 대표님께서 또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오늘은 테리우스 저 혼자 방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혼자 한다고 해서 뭐 안 입고 거나 고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나가셔도 됩니다.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신지 지금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노트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왔어요. 저도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은 4월 23일이고요. 수요일이고요. 이제 4월도 다 갔습니다. 그 찬란하던 봄이라고 하는 4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한낮의 날씨가요 여름입니다. 며칠 전에는 수온주가 29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서천 지역이. 오늘도 오다 보니까요. 좀 전에 그 차량 온도계를 봤더니 23도, 24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모르게 순식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30도가 넘는 여름 날씨가 우리를 또 엄습하겠죠. 작년 여름 여러분들 참 정말 힘들게 지내셨는데요. 올여름은 작년 여름에 버금가는 더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준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4월의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는 이 즈음에 너무나 바쁜 시간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인데요. 그 조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요즘 매스컴에서는 각 당의 후보자들이 자기들의 정책 발표를 하고 또 각 당의 후보자들끼리 경선에 대한 서로들에 대한 검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게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정치구나. 뭐 3년 전에 그 각 정당들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그 경선을 할 때 어떤 자기 스스로의 비전 있는 정책에 대한 것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경선 상대자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만 가지고 그렇게들 서로 이야기를 하고 험집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싸울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게 소시민의 한 사람의 바람이고요. 자, 오늘 태령적 군중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서 일주일간
취재해온 서천 군의 소식을 가지고 갈 건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지금 현재 나오진 않으셨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한테 앤님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소식을 전할 것인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전화를 받으시려나.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여보세요? 구종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 대표님. 네네. 어떻게 식사는 하셨고요? 예.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방송할 때 스케줄 할 때 뭐 이제 저 때문에 스케줄이 좀 꼬여서 수요일로 방송 날짜를 잡으셨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고 대표님께서 일이 생기셔서 스튜디오에 못 오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 준비하신 소식을 우리 뉴스천의 발빠른 기사를 우리 국민들께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전해드려야지. 전화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네. 그죠? 어떻게 밖에 야외 활동 많이 못 하셨죠? 뭐 그렇게 밖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네. 그냥 그 사무실에서 그 기사 마감하느라고 비 때문에 뭐 고생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셨어요? 예. 하여간 희한한 게 요새 그 2025년의 봄이라고 하는 4월 한 달 내내는 주말마다 비가 오고 일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가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쭈꾸미 축제 시즌에도 우리 관광객 들어올 때 막 갑작스럽게 날씨가 춥고 막 그래서 네, 예. 축제도 그렇게 많이 성황을 못 이뤘는데 그 뒤로 또 이렇게 주말마다 비가 오고 일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천군 관광 사업은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아무튼 네네네. 5월 달에는 그 두 번째 먹거리 축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죠? 두 번째 먹거리가? 올해로 19회째인 서천 자연산 광어토미 축제가 그렇군요. 마량진항에서 5월 3일부터 18일까지 네. 보름간 열리거든요. 5월 3일이면 다음 주인데. 네, 다음 주 토요일 날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 연휴 기간 안에 딱 정 가운데 있네요. 예. 네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뉴스천이 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청에서 주관하는 올해로 이제 제 103회 어린이날 기념을 네네. 해서 네. 서천에서는 14번째 서천 어린이 큰 잔치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네. 마서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쪽에서 열릴 예정이거든요. 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렇게 큰 행사가 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무엇보다도 또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프닝에 그렇기 되기를 때문에, 했어요. 네. 예,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사도 이제 관주도로 하는 행사도 다 제약을 받고 그래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어찌됐건 서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광어 도미를 가지고 먹거리 축제 두 번째 먹거리 축제인데요. 네네. 첫 번째가 뭐였죠? 쭈꾸미 축제였어요. 쭈꾸미 축제였잖아요. 네. 쭈꾸미 축제에 이어서 두 번째 먹거리 축제가 광어 도미 축제니까요. 네네. 연휴 기간에 딴 데 가시지 말고 이때 나오는 광어 도미 드시면 쫀득쫀득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쫀득쫀득. 이거 표현 너무 입에서 지금 갑자기 군침이 싹 돌았어요. 쫀득쫀득이라는 표현에.
아주 쫀득쫀득하니 월- 저는 그 저 감성돔보다도 네네. 이 광어나 이게 더 맛있던데. 일단은 자연산이라는 게 양식하고는 좀 아무래도 그네들이 그 먹고 자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양식은 일단은 뭐 어찌됐든 사료를 주는 거고 자연산은 그 천지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뭘 먹고 자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쫄쫄 굶었다가 또 먹고 쫄쫄 굶었다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육질이 되게 탄탄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5월 3일이라고 하셨죠? 네네, 5월 3일부터요. 언제- 월양항 일대에서 언제까지 할까요?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요. 5월 18일까지 보름간. 네네. 네, 이 딱 2주간 하네요. 2주면은 뭐 예. 저도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네요. 가셔서 제가 한번 예. 거기 가시면 네네. 회도 직접 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포장해서 회 뜬 거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아, 그런 것도 다 해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거기서 그러면은 뭐 그 도미광어 자연산을 사가지고 회를 떠서 좀 장거리까지 뭐 서울이나 대전이나까지 이렇게 네네네. 차로 갖고 가도 괜찮게 포장을 해주시나 봐요. 무엇보다도 직접 잡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도 있으니까. 생선을 직접 잡는다고 손으로. 예. 잡아서 그거 가지고 떠달라고 그래도 떠주니까. 그 새로운 체험인데요. 직접 잡아서 내가 잡은 거를. 아니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그 행사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예. 입장에서는 새로운 체험이라고요. 그렇죠. 한 번도 예. 제가 도미광어 그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직접 그냥 먹어는 봤지. 광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넓적한 걸 어떻게 잡지? 되게 신기하겠다. 저기 목장갑 예. 끼고 잡거든요. 아니 고 대표님은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 전 보기만 했고 직접 체험은 안 했습니다. 형님도 안 해보셨구만 뭐. 어. 자, 일단은 축제 이야기로 일단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방송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 침체가 돼 갖고요. 제가 어제 저녁 때도 그 서천에서 그래도 이름 났다고 하는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했거든요. 모임을 했거든요. 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시간대에 가면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근데 어제는 정말 그렇게 유명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테이블이 텅텅 빌 정도로. 아 그랬어요? 예, 그렇구나. 이 정도로 지역 경기가 망가졌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음식을 먹는 내내 조금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이게 회복이 됐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지역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일단 국가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고 평안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발로가 돼야지 지역 경제도 같이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제 국민들께 전해주실 소식 이제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오늘은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테리우스님하고 저하고 서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서천군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네. 전 평가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가 대상 시설이 전국적으로 240개인데 네네. 상위 13개 시설 내에 선정이 됐습니다. 와우. 예. 그리고 충남 도내에 이제 노인복지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또 1위를 차지했고, 네. 그러니까 군 단위의 시설로는 유일하게 네. 전 영역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이 서천군 노인복지관입니다. 우리 서천군 노인복지관 이제 거기를 통틀어서 어메니티 복지마을로 불리고 있잖아요. 예, 어메니티 복지마을 내에 내에 있는 서천군 네네. 노인복지관이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따지면은 서천군이라고 이런 소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올 A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네네. 야 보통 뭐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박정석 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이 평가를 받기 위한 그 평가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 최고의 어떤 복지시설, 노인들한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아, 이렇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종사하시는 종사원들이 정말 사명감 있게 근무하시는 걸로 저도 그 운영위원회 가서 볼 때마다 예, 이 정도의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그래서 박종석 관장님한테도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직원들은 일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만큼 또 그 저 운영하고 있는 그 관장이라든가 관장 입장에서도 그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거기에 있습니다. 걸맞는 상응한 처우를 해줘야겠죠. 해주셔야 될 텐데. 네네네. 아무튼간 우리 서천 지역 관내에 그 어메니티 복지 마을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따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복지 시설들의 집합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뭐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뭐 요양원, 그리고 또 병원, 노인병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표현을 될지 모르겠네요. 복지마을이잖아. 근데 어쨌든 하나의 마을을 이제 형성을 해서 전국 전국에서들도 이거를 샘플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다들 많이들 와서 견학도 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명맥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두권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2022년도에도 그러니까 이 3년 단위잖아요. 네. 그 2022년도에도 그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네. 전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아가지고 네. 그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참 예. 박종석 관장의 그 종사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운영위원회 때 가서 더 소리 높여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자, 고 대표님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저도 한 가지 자랑 하나 할게요. 예. 뭔데요? 그냥 이제 올해 이야기는 아니고 작년 이야기인데 제가 쉽게 해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충남도지사 표창도 받으시고 예. 한 2개 받으시지 않았어요? 네, 도지사 표창도 받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지금 저 노인복지관이 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의료기관도 이제 3년에 한 번씩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작년 6월경에 인증 평가를 3년 만에 받고 그 결과를 한 11월경에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전국 200여 개 사립정신병원 중에서 우리 병원이 전국 4위를 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4위? 네. 이야, 이거 쉽지 않은 그 등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남 서천에 있는 이 작은 소규모 병원이 뭐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뭐 대전광역시에 있는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 병원들을 다 제치고 제 위에 있는 그 병원이 뭐 서울시립병원 뭐 이런 데가 뭐 1, 2, 3위권에 있었고 이제 일반 개인 사립병원으로는 이제 저희 병원이 서천사랑병원이 전국 4위권에 들어서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에서 뭐 작은 뭐 공기청정기 등 선물도 받고 직원 전체 인원들한테 인증평가원에서 또 인원수에 맞게끔 또 선물도 보내주고 인증서도 받고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같은 서천의 입장에서 예. 노인복지관이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또 저희 병원 자랑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평가에도 네. 그 다음 3년 뒤에. 평가에서는 전국 1위 한번 찍으시죠. 예, 3년 뒤에는 진짜 전국 네. 3위 안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서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 카톨릭 교구죠. 대전 카톨릭 교구에서는 그 매년 그 뭐랄까 전입금이라고 그러죠. 법인 전입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자금을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뭐 운영위원회 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근데 이렇게 위탁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이라든지 이런 위탁 운영에 수탁을 하고 있는 그 법인들에서는 웬만하면 전입금을 안 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그 대전교구는 천주교 재단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에 박애정신이 앞장서다 보니까 이 노인 요양 시설이 노인 복지관이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어떤 법인 전입금을 해갖고 이제 내는 출자금들이 해마다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계속해서 출자금을 더 내고 있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박정석 관장님이야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네네. 여세를 몰아서 네네. 뭐 이제 그 서천군에 이제 직장운동부가 있어요. 직장 운동부. 예. 네네네네. 그 서천군 육상팀하고 태권도 팀이 있는데, 육상부 태권도 팀. 예. 네. 근데 육상팀에 이제 이 구미 이제 서민준 선수라고 있는데, 서민준 선수. 예. 예. 그 21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폐막하는데, 네.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렸던 2025년 구미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네. 최종 선발 대회에서 서민준 선수가 200m 육상에서 금메달을, 와우. 100m에서는 은메달을 따가지고 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네요. 야, 아시아 경기 이제 예. 출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니까요. 예. 최종 선발 대회에서 각 종목 1위한테 대표 자격이 부여되는데, 네. 200m. 남자 일반부 100m에서 10초 45의 기록으로 해서 2위를 차지했는데, 네. 22일 열린 200m 결선에서는 21초 17로 해서 1위를 차지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거든요. 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민준 선수는 5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광저우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육상 릴레이 대회 네. 이 개주 대표로 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 서천 사람이죠? 서민준 대표 선수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원래 육상부는 다른 데서 이제 실업 맞아요. 선수들 그렇게들 데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직업 선수인 거죠? 우리 서천 그렇죠. 군에서 급여를 직업 받는 선수죠. 직업 선수. 쉽게 얘기해서 예. 실업 그 대회 같은 데 보면은 뭐 서천 군청 소속 아니면은 그렇죠. 무슨 어디 군청 소속 아니면 시청 소속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선수들은 그 지자체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수들은 또 이렇게 다른 시군으로도 이렇게 팔린다면서요. 이렇게 서로들 이적하고 그렇죠. 실업 선수처럼. 예. 야, 그럼 서천에서는 지금 육상하고 태권도 2개를 운영하고 있군요. 예. 군민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서천군에도 이렇게 직업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를. 예. 근데 왜 서천이 그 유명했던 게 그 서천여자고등학교에 세팍타크회가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왜 그 팀은 육성을 안 하는? 그거는 별 국제 경기가 없어서 그런가? 세팍타크로는
글쎄요, 왜 그게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처음부터 이게 그 육상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천군청 소속으로 있었던 우상혁 높이뛰기 네,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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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 지금 세계적 옮겼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예, 예, 네,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네. 여기서 키워서 네, 이제 그 저 국가대표가 되고 네, 네, 네.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네. 예. 어쨌든 그것도 지금 뉴스타천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죠, 요번에. 뭐 이제 나올 거죠. 네, 네, 네. 오늘 그 소식이어가지고 네, 네, 네. 나온 소식이어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뉴스타천 지면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 네, 이제 보면 될것 예,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이제 새로웠던 몰랐던 이제 저도 이제 서천군민이 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서천군에 직업 선수단이 있었다는 거를 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몰랐어요. 지금 그 세팍타크로 여자 국가대표였던 김희슬 선수가 네, 네, 네. 모교인 서천여고에서 지금 그 코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데에서도 그분을 내가 지금 소개를 한다고 그러다가 네, 타임이 안 돼서 제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꼭 그 취재를 해서 그래요. 소식을 한번 전하도록 아이 하겠습니다. 정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천 사람이면서 서천 주민으로 태어나서 서천에서 그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재능을 예. 이제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정말 직접 진짜 근접 인터뷰, 네. 진짜 단독 인터뷰를 하셔서라도 그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셔서 우리 국민들께 좀 알려드리면 훨씬 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그런 기사가 될 것 같네요. 예, 예. 네, 네, 네. 아무튼 뭐 다른 데서도 그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걸 물리고 모교에 모교의 후배들을 그렇죠. 모교에 와서 후배들을 잘 키워보겠다. 그렇죠. 예. 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곧 취재하십시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벌써 두 가지의 어떤 기쁜 소식, 어떤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네. 다른 회차하고 좀 다른데요. 아니 오늘은 맨날 좋지 않은 소식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네. 뭐 그 쟤네들은 또 저럴까 맨날 저런 소식만 전하지. 그래서 오늘은 그 지면에 보도되기 전 그 소식을 네. 오늘자 소식이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해드린 거고요. 네네네. 그 뉴스천이 항상 추구하는 게 이제 다수 지역민의 어떤 그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네네네. 기치를 내걸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 태도를 현지해오고 있는데 네네. 이번 주에도 톱 기사는 이제 네. 그 부사호 수상 태양광과 관련한 네. 소식을 좀 다뤘습니다. 부사호 수상 태양광. 네네. 참 큰 문제죠. 이게 참 이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서천 국민들 모두한테 전부 다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 자 소식 좀 전해 주시죠. 이 부사호 수상 태양광 설치를 여부를 놓고 네. 그 서면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주민 맞습니다. 갈등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을 찬성하는 쪽은 지금 그 농어촌 공사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SKENS라는 데가 있는데, SKENS. 네, 네. 여기에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이제 이 태양광의 일부를 발전 시설 일부를 이제 이 주민들한테 이제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발전 시설 일부를 주민들 몫으로 떼어주기로 했군요. 네, 떼어주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 시설 요양 시설을 하나 지어주겠다. 요양병원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걸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네. 이 했던 부분인데 네. 반대쪽은 음. 지금 현재 이 부사호 물이 음. 그 김세척수로 쓰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김세척수로 쓰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천연기념물들이 조류가 서식을 하고 있고 때 되면 맞습니다. 찾아오고 네. 이래서 이제 먹이 활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주변이 이제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금 여기가 하려고 한 것들이 90메가와트거든요. 네네. 지금 서서천 발전 네. 소가 화력. 네네네. 네, 그게 지금 100메가와트거든요. 서서천 화력 그러니까 발전. 예. 예, 그거 하나하고 맞먹는 정도 규모의 지금 발전량. 예, 네네. 양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됐을 때는 요 양이라고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부사호 대부분이 네. 이게 만일에 이제 허가가 떨어진다면 부사호 대부분을 다 수상 태양광 패널로 다 뒤덮는 상황이 초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부사호 네. 수면을 다 패널로 덮어버린다는 게 그게 큰 문제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찾았던 천연기념물들이라든가 얘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조류들 그리고 자연 생태 동물들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네. 여기가 이제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거나 뭐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패널 네. 세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네. 문제가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 그런 입장으로 해서 이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현재요? 네, 이번에 25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네. 이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앞서 두 차례는 이제 이 주민 수용성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네. 이 이제 심의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자가 심의 전에 철회한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삼수 세 번째, 세 번째 도전인데, 도전인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건데. 자, 고 대표님, 근데 전기위원회에서 네. 부사호의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왜 우리 서천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 지자체의 어떤 부사호를 거기서 심의를 하더라도 네. 여기에서 이제 인허가권 이 허가는 네. 서천군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죠. 서천군에서 그걸 예, 거부해 서천군에서 이제 칼자루를 쥐고 한다고 하지만 네네네. 전기위원회에서 보류하는 것이 심의해서 불허 처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거를 갖다가 마냥 끝까지 거기서 만약에 승인이 되고 나면 지자체에서 그거를 마냥 또 거부를 할 수 없게끔도 되나 보나요? 아니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면 네. 이게 이제 송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걔네들로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서서천 화력 예. 여기처럼 지금 고압 송전 선로가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장항 쪽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아.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주변 그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그렇죠.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도 그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찬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부결 사유가 될 수 있다. 어? 이게 찬성이 확 그 저기 그 8대2든 9대1이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허가를 해주지만, 찬성적으로 그렇게 키우지만 이제 찬성 반대가 그 이 거의 첨예하게 대립할 때, 과반 네, 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네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네, 굳이 그 저기 이거를 그 심의해줘 가지고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역의 어떤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 전기위원회의 그 네, 입장이군요. 역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또 심의를 그렇게 그 지역까지도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심의를 하는군요.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 서청군한테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업체가 이제 그 발전 시설 허가 서류를 집어넣게 되면 네, 그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인 서천군, 군에. 그다음에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도, 네, 한전 뭐 여러 군데에다가 요 그 관련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천군도 지난 5일 날 이 저거를 받았거든요.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서 네. 15일 날 그 의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지난달. 3월 네, 15일에.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서천군이 이제 찬성 반대 쪽의 의견서하고 해서 참고로 해서 이제 서천군의 종합 의견을 그 전기위원회에 보냈었고, 이 서천 지소기업이 네. 그 최근에 네. 요거를 보낸 거죠. 그 25일 날 심의를 앞두고 네. 15일 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기위원회에다가 반대,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서천군 서면부사원의 네. 수상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 계획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제 공문을 그 반대 의견을 담은 13가지의 그 저 반대 의견을 담은 네. 이 공문을 제출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저 반대를 한다. 그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내용을 일면 톱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어찌된 건 25일 날 네. 내일 모레입니다.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막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야, 어찌됐든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기업이잖아요. 네네. 예, SK EN 뭐 아까 보는 ENS라고 하는 SK 뭐 그룹사 관련된 무슨 에너지 뭐 개발하고 있는 회사 같은데, 뭐 기업사는 무조건 그 사업의 승인이 나서 사업을 수주를 해서 뭐 해야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병원도 지어준다, 뭐 저 발전 시설의 일부를 떼서 주민들 몫으로 뭐 이렇게 나눠준다, 그리고 뭐 기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발전 기금도 뭐 예전에는 뭐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내고.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찬성표를 유도를 많이들 해서 어떻게 따지면 그동안에 어떤 그 작은 그 군 단위가 아니라 작은 지역 단위에서는 그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향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찬반 의견을 갖다가 설명하고 거기에다 사인들도 받고 해가지고 찬성 반대를 이렇게 표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그걸로 이제 그 베이직 어떤 기본 자료를 좀 삼아서
사업들을 시공하고 시행을 하고 수주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서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게 찬반이 이렇게 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쪽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는 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예전하고 좀 많이 깨어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하네요. 일단 가장 먼저 내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앞으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지속 가능한 어떤 자연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아주 그냥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하듯이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네. 지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취재하신 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혜택, 베네핏을 제공한다. 어느 뭐 면 단위, 그쵸, 서면이니까 면 단위에 그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준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제가 병원을 해보지만 그 병원 하드웨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또 거기에 채워 뭐 보통 비용을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한 일개의 면을 위해서 지어서 희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그 기업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넘어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 서천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특히나 이 아까 말했지만 부사호 방조제의 내부에 있는 그 담수는 다른 것보다 우리 서천의 가장 기본적인 전 세계 전국의 특산품인 서천 김, 양식의 그 기임을 세척하는 세척수로 쓰이고 있는데 그 세척수가 담수가 돼 있는 그 부사호 위에 판넬을 다 덮게 되면 일단은 그 물은 죽은 물이 돼요. 일단 그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는 수중 식물들이 살 수가 없고요. 그 수중 식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태계를 이어 나가서 결국에는 수생 생물들 그리고 어류들이 살아야 되는데 결국엔 그것들까지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으면 결국에는 그 물은 죽은 물이 되는데 그 물로 우리 김을 씻어버리면 그 김 또한 오염된 물로 씻긴 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해서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계속 사이클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요. 아주 오르신 말씀. 아무튼간 좋습니다. 예, 25일 기대해보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것 같네요. 요거를 그 25일 날 요거는 그 30일 날 그 신문에서 네. 잘 다룰 거고요. 그 아, 전에 아, 이제 아. 뭐 인터넷으로 이제 먼저 보도가 되겠지만 네네네. 우리 종인 독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지면에도 게재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무슨 이유로 해서 만일에 이제 그 불어되면 네. 어떤 것 때문에 불어됐는지 그 사유까지도 자세하게 해서 네네네. 또 소식을 전하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후속 보도를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다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후속 보도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좀 주민들께서도 의혹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우리 저희가 급하게 방송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 없이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음악을 뭐 띄워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예,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뉴스전 고종만 대표님이 이제 준비하신 네. 그 기사로 계속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뉴스전 고정만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소식이 이제 한 가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되게 이제 어떤 소식인지 또 궁금하네요. 전해주시죠. 예. 제가 그 한 4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장도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천군에. 네네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그 서천군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이 이제 6월 30일까지 이
그 21일 날 이게 공모가 됐어요. 내년도 사업이 벌써 떴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6월 31일까지 네. 내년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제안, 주민 제안 공모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형이 12억 원, 청년형 5억 원까지 해가지고 해서 총 17억 원인데요. 네. 대상은 이제 제안 공모의 대상은 서천군민 또는 서천군 발전에 관심 있는 타 지역의 사람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모 분야가 이제 3개 분야로 남았는데, 네. 행정복지 분야, 그러니까 행정복지 분야는 기획, 행정, 인구, 복지, 보건. 그 다음에 경제산업 분야는 경제, 문화, 관광, 해양, 수산, 농업. 네. 그 다음에 안전건설 분야는 안전, 건설, 건축, 환경, 산림, 상하수도. 네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관련된 내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든가 하면 네.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내용을 보고 4월 19일 날 4.19 혁명에 시발이 됐던 것이 이제 동국대 서천 출신인 노이두 열사가 처음 총탄을 맞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동국대 동문들이, 그러니까 이 노이두 열사의 후배들이 네. 지금 4월 19일 날 매번 서천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거든요. 네. 뭐 추모회를 하나요? 추모제를 네네. 추모제를 하는데, 네. 이 동문들이 연령이 계속 이제 고령화되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들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동국대 동문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 서천초 학생들, 그다음에 뉴스서천 이렇게 해서 노이두 열사의 어떤 정신, 네. 이런 것들을 구양시킬 수 있는 이 추모제 형태를 좀 더 확대해서 좀 이 제대로 된 노이두 열사의 어떤 정신을 지역에 좀 널리 알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요거를 사업 제안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 겁니다. 사업 제안을 하시면 추모제를 그럼 날짜는 며칠로 잡으실 거예요? 추모제 날짜는? 만약에 4월 잡으시면 19일 날. 4.19 네. 당일로 잡으시고 그렇죠. 추모제를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추모제의 형식을 좀 빌려서 조금 이렇게 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행사로 사업 제안을 하셔야 되겠네요. 뭐 글짓기가 됐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글짓기가 됐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동국대 동문의 그분들하고도 얘기도 해봐야 그러셔야 되고, 되겠죠, 당연히. 예.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추후 논의가 필요하죠. 지금 그럼 일단은 제 머릿속에 예.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동국대 후배들한테만 이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천 지역을 빛낸 노이두 열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월남 이성재 선생님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봄직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 서천군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을 좀 자꾸 발전시키고 개성해 나가서 우리 서천군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서천군에 있었던 어떤 지역의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의를 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알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다 보니까 주변과 내 주변과 내 고장을 돌볼 수 있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뭐 세미나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고 예. 계신 거는 저도 적극 네. 찬성입니다. 저도 네네. 아이디어 있으시면 필요하시다면 아이디어를. 알려주십시오. 어쨌든 추모제라고 하는 거는 네. 어쨌든 추모제라고 해서 무조건 우울하고 처지고 깔아지는 그런 분위기로만 가는 거는 너무 예전의 고전 방식이고, 요즘 그렇지. 추모제는 축제 형태의 추모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누구나 다 같이 모여서 그 행사의 뜻을 기리면서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같이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추모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추모제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문득 드네요. 네. 하여간 역시 언론이시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분야가 좀 남다르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별 말씀.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지금 지원을 지금 올해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3년 차 지금 지원을 해서 매년 지금 받고 있거든. 저는 이제 연극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그 연극 제작 비용에 대해서 연극 제작 그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해서 뭐 많진 않지만 좀 비용을 좀 받아서 지금 현재 연극 제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주민참여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면 연속성과 영속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끔 계속해서 서천군에서 도와주더라고요. 네. 또 주민참여예산의 의의에 맞게끔, 왜 어디서 무슨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뭔가 하면 그냥 왜 그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갖고 어떤 게 뭐 그러니까 꼭 키워야 되거나 아니면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뭐 주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뭐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뭐 10개가 지원했다 그러면 뭐 그 예산이 얼마에 딱 한정됐으면 10개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주고 막 일회성으로 끝나고 하는 그런 공모사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영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사업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계속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셔서 어떤 그 맥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서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근데 다시 한번 그 저기 주민참여예산 저기 위원장 다시 한번 또 하셔야죠. 4년 하셨으면 좀 하시다 좀 쉬셨잖아요. 지금 2년 쉬셨나? 아니요. 몇 년 쉬었죠? 몇 년 쉬셨나요? 한 2, 3년밖에 안 쉬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쉬었습니다. 다시 가셔야죠. 가셔가지고 제대로 선발하는데 눈에 불을 켜셔야죠.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신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시고 다음 주에 혹시 취재하시거나 취재 예정이신 기사 있으시면은 미리 한번 슬쩍 한번 운을 좀 띄워주시죠. 다음 주에 아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네.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 허가 네.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네.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오늘 이제 그 비인 봉안당과 관련해서 이제 변론이 게시가 됐고 30일 날도 이제 그 동물 사채권 조장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네. 자꾸 요거 관련해서도 그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꾸 이 서천 지역에 좀 어떻게 따지면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혐오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들어오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환경을 파괴하는 뭐 그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서천 지역에. 이제 어떤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고령화율이 높고 네.
그 노인들이다 보니까 대처를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를 깐보고 이렇게 그럼- 그 우리 마을,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예.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떤 혐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네. 이 이제 그 땅값을 이제 그 비싸게 이제 그 현 시세보다 비싸게 준다고 그러면 네. 언제 내가 이 땅을 그렇게 바라보겠냐 바라보겠냐 하면서 해가지고 넘길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는 수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그 지역에 이제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해가 되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해서 이거를 살려고 하는지 네. 뭐 그거를 좀 알아보고 좀 그 넘기지 그렇죠. 않는 방법도 한 방법일 텐데. 근데 개인의 재산권을 내가 내 예. 재산을 그렇죠. 재산을 내가 내가 마음대로 팔겠다는- 행사를 하는 건데 뭘 이래도 저래도 하냐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내가 살다 간 내 지역 내 고장에 맞습니다. 망가지는 일에 그 저기 그걸 생각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발 그런 생각에서 좀 그렇게 좀 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한 네네. 번 더 생각하시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공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그 우리 서천군의 아까 그 부사호 방조제 얘기하면서 서천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물론 우리 구정만 대표님도 그 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분과가 지속가능 발전 분과인가요? 예. 예, 지속가능 발전 분과 위원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단체야말로 서천의 어떤 생태, 자연, 환경 그리고 뭐 문화, 뭐 모든 분야, 경제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말 핵심 요인 한 70여 분이 모여 있는 단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단체에서 바라보는 서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서천을 사랑하는 애양의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서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떻게 따지면 민간 단체 사설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위원회에다가 그 부사호 방조제에 대해서 13건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이나 반대 이유죠. 이유를 그렇죠. 붙여서 반대 공문을 보냈다는 것만큼은 우리 서천 국민들의 그 요기저기 요소에 그 다 포진해 있으신 그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 모아져서 된 거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을 이렇게 배척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 지속가능 발전 분과의 그 위원장님으로서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이 조금 더 면밀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 그 무해한데 네네. 그 왜 그거를 반대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방식은 대규모 그 산림이라든가 그러니까 산림 농지 그렇죠. 그다음에 갯벌 이 공유수면 네네. 이런 데를 그 훼손해 가면서 대단위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저 넓게 펼쳐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세종시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도로에 중앙분리대 네네네. 흔히 이제 거기 중앙분리대에 이제 나무를 심어 놓거나 뭐 이 펜스를 쳐 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는 지금 태양열 패널. 가로형 그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네. 전기를 생산하듯이 네네네. 이렇게 이제 그 유휴 공간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이제 그 각 가정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전기를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네. 지금은 그 기업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네. 그렇게 한다면이야 그 각 가정집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유지든 도유지든 그 국유지든 유휴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지에 그 활용을 해가지고 태양광 요거를 해놓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산림이라든가 저기 농경지 이런 훼손도 없을 것이고 그런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지금의 그 대규모 산림이라든가 이런 걸 파괴하면서까지 그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먹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이 사업 그렇죠. 하는 예. 이런 방식은 지양이 되어야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자, 어찌됐든 25일 정기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뉴스정 고정만 대표님께서 그 분석 잘 하셔가지고 국민들께 좀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 5월 3일부터 서천군의 제 두 번째 수산물 축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우리 다른 타 시군에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서천군에 좀 많이들 오셔서 제발 그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서천군의 지역 경제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붐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네네. 딴 데로 가지 마시고 5월 5일 날은 아이들 손잡고 네. 마서 그 종합운동장에 오셔가지고 네네네. 어린이날 행사 여러 가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거기 네네. 오셔서 그 아이들하고 즐거운 한테 만끽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짜장밥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오면. 네. 그 다음 주 우리 방송하는 날이 제발 비 안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방송하는 게 5월 1일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날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또 여기가 다 쉬어요. 스튜디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스튜디오의 근로자들이 다 쉬신다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맞아. 스튜디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 목요일도. 네. 네,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방송을 어떻게 될지는 또 네, 저희 둘이 다 또 고민해보시죠. 전화로 고민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내내 우리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께 전화 인터뷰로 이렇게 많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우리가 방송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이 시간 1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고 대표님? 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다음 예. 주에 또 전화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한번 하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테리우스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지 마시고 꼭 서천에서 그 맛있는 그 자연산 광어 도미도 드시고 네. 5월 5일 날에는 마서 종합운동장에 아이들 손잡고 아이들이 없는 분들이라도 네.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 노는 모습도 좀 보시고 그렇게 보내시기를 희망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네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뵐 수 뵙든가 있을지 어떻게? 아니면 전화로 하든가 네네네.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네, 지금까지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과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고, 흡족한 이야기, 좋은 소식도 있었고, 어제 문제시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참 항상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발빠르게 취재하시는 고정만 대표님 뉴스 차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4월 23일 수요일 방송. 수요일 방송 참 오랜만인데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하여간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스튜디오 직원분들이 다 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은 어떻게 할지 땡겨서 할지 한번 또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의 테리오스였습니다. 혼자 1시간 떠들라 했더니 막 입이 막 꼬이네요. 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또 뵙고요. 안녕히 계십시오.